네, 안녕하세요. 노랑연금연구소의 옹기쌤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미국 ETF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연금 전문가로서 농지연금과 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을 잘만 운영하고 준비를 하면 월 500 이상의 굉장히 높은 연금을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연금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이야기를 좀 해드렸는데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운영하는 방식에 있어서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하고 있는 방식으로 하면 안 되고 꼭 연금으로 받아서 잘 운용해야 됩니다. 근데 잘 운용할 때 그 어떤 상품에 운용을 할지에 대해서 저는 미국 ETF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미국 ETF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고 특히나 이제 5, 60대 분들은 이런 금융 상품 쪽에 대해서는 좀 관심도가 좀 적기 때문에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그러나 분명히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가장 안정적인 우상향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연금 부자 되는 방법을 이렇게 나이대별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겠지만 55세 때부터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받을 수가 있죠. 자, 이때 가장 중요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대부분은 일시금으로 받아서 어떤 사업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자녀의 어떤 교육이라든가 생활비에 써버리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연금은 꼭 연금으로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연금이 얼마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계속 잘만 운용하게 되면은 그 원금은 유지를 하면서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운용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미국 주식 ETF인 거고 왜 그러냐면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60세 때 농지연금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저의 영상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농지연금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아실 텐데 또 생소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60세부터 월 최대 300만 원까지 가능하고 우리에게는 이 경매를 통해서 감정가 대비해서 굉장히 낮게 농지를 살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작은 자본으로도 큰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그 기회가 생기는 거죠. 자, 65세 때는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은 선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꽤나 많은 연금액을 국민연금으로 납부를 해왔는데 사실 이제 65세 때부터 받는다는 거 그리고 그 시기가 좀 더 늦어진다라는 거 좀 불안정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면 당연히 좋고 요구는 해야 되겠지만 이 국민연금에만 의존하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65세 때부터 월 100 정도는 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지 이양 은퇴직불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연금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농업인으로서 은퇴를 하면서 이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이양을 하고 직불금을 받는 형태입니다. 직불금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금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농지연금과 개인연금, 퇴직연금만 잘 운영해도 충분히 노후 준비가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적은 자본으로도 원금이 없어지지 않고 또는 적은 자본으로 큰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두 가지를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자, 농지연금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가지 정도를 정리를 했지만 가장 큰 거는 자기 자본을 최소화하면서 큰 액수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시 인출형이라는 상품은 지금 잠정적으로 예산 문제 때문에 중단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내년도 예산이 늘어나는 걸 보면 다시 수시 인출형이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수시 인출형이 재개되고 그 다음에 농지를 감정가 대비해서 굉장히 싸게 매입할 수 있다면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무자본으로도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저와 같이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30%대에서 낙찰을 많이 받고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은 6년이나 7년 안에 자기 자본을 회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68세 이상부터는 자기 자본 없이도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농지연금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은 이제 각자 개인마다 얼마 정도씩 준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돈이 1억이든 5천이든 그 정도의 그 퇴직연금을 잘 운용해야 됩니다. 잘 운용하는 게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 매년 그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운용을 하게 되면은 세액공제 혜택도 있기 때문에 그런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장점을 계속 가져가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원금은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원금이 유지된다라는 거는 평생 동안 수령할 수가 있다라는 그 이야기가 됩니다. 자, 어떻게 그게 되는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55세 때 퇴직을 하게 되고 만약에 제가 좀 크게 잡아봤습니다. 퇴직연금의 원금이 5억 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사실은 이 5억 원은 직장을 다닐 때 어느 정도 평균적인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일찍부터 이런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을 준비하고 그 운용을 미국 주식 ETF에 운용을 한다면 55세 때 5억 원 만들기는 불가능한 거 절대 아닙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국 ETF의 연수익률이 10%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평균적으로는 10%가 훨씬 넘지만 일단 10%로 가정을 하고 연금 수령 기간은 10년으로 만약에 잡게 되면은 연간 인출액이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미국 ETF 연수익률이 10%이기 때문에 이 이자만으로도 5천만 원이 되죠. 그래서 연간 인출액을 전부 다 이자로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10년 후에 남은 원금은 원래 원금이었던 5억 원하고 동일한 게 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원금이 사라지지 않으면서 평생 동안 고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연 수익률이 10% 이상 안정적으로 나오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물론 그 100%는 아닙니다. 그러나 지난 1990년부터 올해까지의 미국의 나스닥 100이라고 하는 테크 기업의 ETF를 수익률을 보게 되면은 플러스일 때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마이너스일 때도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이 평균적인 수익률이 18.6%입니다. 제가 10%로 가정하고 원금은 유지되고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실제로는 평균 수익률은 10%보다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운용을 한다면 퇴직연금은 원금 유지하면서 수령할 수 있다는 거고 농지연금은 이미 적은 자본으로 농지를 샀기 때문에 그 차액, 그러니까 원래의 감정가하고 내가 낙찰받은 금액하고 그 차이를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꼭 준비를 해야 되고 내 자본이 아직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이 준비되지 않았다. 그러면 농지연금은 같은 경우에는 자격 조건을 먼저 갖추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목돈이 어느 정도 모아지면은 그 부분은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잘 운용을 하는 쪽으로 씨드를 좀 키우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자격 조건이 돼서 농지연금을 이제 신청할 수 있다 또는 농지를 살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씨드를 통해서 농지연금도 이제 용 농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은 그 두 가지의 연금을 준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ETF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ETF는 상장 지수 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식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많이 해봤겠지만 ETF는 많이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식은 하나의 회사의 주식이죠. 그런데 ETF는 묶음입니다. 주식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되고 상장지수 펀드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지 내가 사고 팔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인 펀드는 사고 파는데 좀 시간도 걸리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주식이라든가 채권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ETF 같은 경우도 내가 100% 원하는 주식의 묶음은 아닐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상품들 또는 종목들별로 섹터별로 묶음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장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 분산 투자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묶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의 회사가 망했을 때의 리스크를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실시간 거래가 가능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비용이 낮고 투명성이 높습니다. 보유 종목과 비중을 공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ETF에는 S&P 500이라는 ETF가 있는데 미국 대표 500개의 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ETF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의 매수로 미국 경제 전체에 분산 투자하는 효과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S&P 500의 ETF는 물론 기업들이 잘 나가주면은 굉장히 수익률은 좋지만 기본적인 성격은 어떤 특정 주식에 또는 특정 섹터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국 경제 전체에 투자한다라는 개념으로 약간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는 알기는 어렵지만 현재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미국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다음에 정책적인 그 개선이 계속해서 될 거기 때문에 미국 경제는 탄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미국 ETF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왜 퇴직연금을 미국 ETF에 운용을 해야 되는지를 잠깐 설명을 해보면 압도적인 안정성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 시장은 세계 시총의 약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S&P 500의 연평균 수익률은 약 1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익률이 1%, 2% 차이가 단기간으로 보면 굉장히 작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을 오랫동안 묵혀둬야 되죠. 그럴 때의 1%, 2% 차이는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 부분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달러 자산의 보유 효과도 있죠.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달러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리더 기업에 투자할 수 있고 미국 시장에는 전 세계적인 글로벌 리더 기업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세계 시총 탑 10 중에서 8개가 미국 기업인데 그런데 나머지 2개의 기업들 예를 들면 그 TSMC라고 하는 대만 기업도 이 미국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를 가장 잘 만드는 ASML이라는 유럽의 계열의 회사 역시도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내놓으라 하는 가장 좋은 회사들이 미국 시장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의 이 ETF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 안정성도 있습니다. 100년 이상 축적된 시장 데이터와 검증된 성장 패턴이 보입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경제 위기가 왔을 때는 당연히 주식이고 ETF이기 때문에 경제 성장이기 때문에 변동률은 클 수 있지만 지금까지의 어떤 흐름이나 패턴을 보게 되면은 그때가 기회였다는 거는 지나고 나면은 항상 후회도 하고 알게 되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상향을 해왔고 앞으로도 과거와 달라질 건 없고 오히려 조금 더 그 상승폭이 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AI로 대표되는 그 혁신적인 기술들이 나오면서 이제 앞으로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돈의 양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 자본주의를 이해할 수 있다면 이런 주식들, 기업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데 내가 어떤 특정 회사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ETF는 자동적으로 이 못하는 주식은 빼주고 잘하는 주식은으로 이렇게 대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리밸런싱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이라고 하는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미국 ETF 퇴직 운용의 핵심적인 장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산 투자가 그냥 자동적으로 된다는 겁니다. 10년 전에 가장 좋았던 회사가 지금은 완전히 퇴출되거나 10위권 밖으로 벗어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미국 ETF를 운용하게 되면은 그런 약간 혁신성에서 떨어지거나 성장성에서 밀리는 회사들은 자동적으로 떨어지게 되고
떠오르는 회사들이 그 순위를 대체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주식이 어떤 기업이 하락하고 어떤 기업이 상승할지 그 부분을 예측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조사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운영 비용도 낮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동 리밸런싱 이 부분이 저는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도로 관리가 불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세제 혜택도 있습니다. 퇴직연금으로 운용하게 되면은 연말에 연말정산을 받을 때 세액공제 혜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 ETF는 저는 기본적으로 지수에 투자하는 ETF라고 해서 어떤 기업의 종목들을 어떤 섹터가 유사한 종목들을 골라서 ETF화하는 액티브 ETF가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S&P 500 지수, 나스닥 100 지수 이렇게 해서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중심의 상위 100개의 주식의 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 주가의 지수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지수를 묶어놓은 그 ETF에 투자하는 그 ETF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스닥 100 ETF, S&P 500 ETF 또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그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세 개는 기본적으로 안정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이외에 제가 미국 테크 탑 10 ETF라고 해서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ETF입니다. 세계 테크 기업의 세계 10위에 10개의 나라의 10개의 기업에 투자하는 ETF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적으로 리밸런싱이 되기 때문에 10위를 지키고 있는 회사가 망한다. 그러면 11위에 해당하는 기업이 자동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그 ETF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도 나스닥 100이라든가 미국 테크 탑 10, 필라델피아 반도체 이런 ETF에는 투자를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의 계좌를 보게 되면 굉장히 수익률이 높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ETF의 장점은 많이들 말씀을 해 가고 있고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은 시간이 더 늦어지기 전에 이런 ETF가 무엇인지부터 공부를 하시고 미국 시장을 상징하는 이런 ETF들은 망할 리가 없다 또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또는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내가 이 주식이 좀 변동성이 크거나 떨어졌을 때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주식은 100% 멘탈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떨어졌을 때도 기분이 좋아야 되고 오를 때도 기분이 좋아야 됩니다. 떨어질 때 불안해하거나 더 떨어질까 봐 겁내서 빼버리면 그거는 사실은 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ETF는 정말 저는 마법과도 같은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미국 ETF에 관심을 가지시고 꼭 개인연금, 퇴직연금을 미국 ETF에 운용을 하시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복리효과로 거둘 수 있기 때문에 노후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